예, 안녕하세요. 와저스키입니다. 자, 어제 29일 날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. 지금 현재 증시는 패닉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제 패닉까지는 아니다. 뭐까지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위기는 뭐 맞는데 이런 걸 이제 암시한 거죠. 네, 패닉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이것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. 왜냐면 10월 달 들어온 시점부터 주가가 24%가 빠졌거든요. 오늘 저점까지 하면 25%. 패닉은 맞습니다. 예, 맞아요. 사실 패닉이 언제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요. 여기 5% 빠졌을 때 코스닥은요 하루에 2%만 빠져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한 3, 4% 나와요. 평균적으로. 근데 5%가 빠졌다. 이거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% 정도 찍게 됩니다. 8%에서 10% 정도 손실이 나게 돼요. 패닉 맞죠? 왜냐면 전체 자금의 10%, 8% 정도가 10% 정도가 그 사이의 금액이 증발돼 버린 건데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패닉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때 패닉이었어요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이제 말했죠. 야 이제 이거는 오르기가 진짜 이제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정도 이제 파급력을 갖고 왔어요.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그 뒤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피드백이 나왔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. 투자자들을 위해서. 예. 근데 이제 지금 시점까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이제 뭐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. 왜 패닉이 아니라고 얘기할까?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. 당연히 패닉이라고 하면 주가가 더 빠지니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패닉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. 투자자들의 심리와 멘탈은요 정말 약해요, 여러분. 정말 약해요. 약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.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좀 오래됐네요 벌써. 얼마 전에 비트코인 사태를 기억하시나요? 예, 갑자기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인가요? 나와갖고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해버리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요? 박살나버렸잖아요. 박살나버렸어요 진짜로. 차트 있을라나? 자 있을라나요? 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박살났어요 이렇게. 예, 그 발언 한마디 때문에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이제 정부에서 입장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굉장히.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. 저렇게 얘기한 게 패닉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바보가 아니에요. 패닉인 거 알고 있어요 본인도.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증시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증신 중요하거든요. 비트코인은 안 중요해요. 왜냐면 비트코인은 뭐랄까 어떤 법적인 보호 대상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박살나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어요. 투자자들이 박살나서 눈물 흘리든 말든 상관없어요. 근데 주식은 달라요. 주식은 왜 다르냐면 이거는 정권과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식 방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이제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를 생각해서 패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. 이거는 자기네들 입장을 이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. 자기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가가 박살났다고 생각해보세요. 개파락 떴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거기에 자기 실적되거든요. 자기 이제 오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미디죠 이게. 패닉인데 패닉이라고 말을 못하니. 그죠? 예. 마치 뭐와 같이. 왜 말을 못하니? 예. 문제는 맞는데. 저는 좀 그런 자세보다는요. 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. 사과는 해야죠. 이게 이때부터 박살 나기 시작했는데 사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자금들을 투입하고 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그러면서 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일시적인 뭐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납득을 하잖아요. 그죠? 예. 욕은 먹지 않아요. 최소한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은 사람이 성이라도 보이라는 거죠. 근데 무작정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기사가 좀 자극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, 그죠? 아무튼 뭐 그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.
요런 이유 때문에 이제 패닉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요, 여러분. 주식은 전쟁터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저런 얘기나 누구의 얘기 기대하지 마세요. 주식은요. 본인이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. 주식은요. 그게 정답이에요.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. 뭐 제가 저렇게 얘기해서 불난지에 부채질한 건 맞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.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원래 그런 판입니다. 여기는 원래 속이는 판이에요.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정치 쪽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요, 정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식하기가 너무 유리해요.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따른 주가 상승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연기금을 어디다 투입시킨다 라는 정보가 돌면 돈이 오히려 더 들어와요. 코스닥에 올해 몇 개의 종목에 들어갈 거다. 그 몇 개 종목이 뭐냐라고 이렇게 막 하면 찌라시 돌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. 얼마 전에 코맥스라는 종목도 기억나시나요? 코맥스라는 종목도 이제 CCTV 버스의 장착 의무화 기사가 이날 떴죠. 요날인가. 예. 그러니까 윗골이 달린 거 보세요, 이거. 7%까지 올라간 거. 누가 미리 산 거예요, 이거. 여러분 이거 누가 산 겁니다, 미리. 이거. 이때도 의심할 수 있고 이때도 누가 산 거예요. 윗골이 달렸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미리 주식 잘하려면 이제 아빠가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주포거나, 예? 요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. 떼돈 벌 수 있어요, 정말로. 왜냐 몰빵할 수 있으니까. 몰빵이 가능해요, 여러분. 몰빵이.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발표를 뭐 그날 즉흥적으로 하네요. 오늘 좀 발표 좀 해야겠어. 오늘은 CCTV 의무화 좀 얘기해야겠어라고 하지 않잖아요. 미리 다 정해져 있잖아. 이날은 발표하는 날이야. 기자들 모아 뭐 하고 이렇게 공지 올려 이렇게 하잖아요. 공지 올리는데 뭐 미리 하겠죠. 일주일이나 최소 뭐 그렇게 준비하겠죠. 그럼 그 안에 미리 매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정말 쉽죠. 정말 쉬워요.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정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.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주식하면서도 이제 그냥 내가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은 사실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췄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하락장의 신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. 또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 종목 괜찮아요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또 신뢰하면 안 돼요. 왜냐면요, 주식이라는 건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요. 왜 급변하냐? 세력들이 이제 올리려고 진짜 마음 먹었어요. 차트 만들었어요. 근데 갑자기 다른 큰 돈이 들어왔어요, 주가에. 어떤 찌라시를 들었는지 몰라도. 그래서 들어왔어요.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. 그걸 처리해야 돼요. 못 올려요, 그럼 주가. 왜냐면 그거 올리면 나중에 빠지니까. 그러니까 바뀌어요, 또 차트가.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? 그 상황별에 맞춰진 대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룰을 딱 정해놓으면 그 룰대로 갈 수가 없기도 해요. 일반적인 룰은 이제 일반적인 그 상황은 따라가는 게 있겠지만, 근데 꼭 그렇게만 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. 지금과 같은 시점이 그렇습니다. 지금과 같은 시점이 그렇게 제가 이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저도 얘기했었잖아요. 대북주 때문에 얘기했잖아요. 근데 받아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이제 코스닥이 밀릴 때 받아줘야 되거든요. 왜냐면 기껏 잘 만들어놨어요. 제가 40일 정도 지켜봤어요. 40일 정도 코스닥이 계속 상승했어요. 정말 좋은 신호예요. 이 정도 신호는. 그럼 이제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. 받아줄 때 또 강하게 빨리 받아주면 여기부터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. 이 고점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, 이제. 여기서 나오는 힘으로. 근데 여기서부터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이 더 많이 생겨서 올라갈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. 점점점 흐름이. 이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와 분석을 갖고 주식을 해도 여러분 힘들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. 근데 요 정도가 돼야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이 주식에 대해서.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?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? 막 붙잡고 누가 막 옆에서 가르쳐줘요? 지금 이렇게 해야 돼, 지금 저렇게 해야 돼. 이렇게 얘기합니까? 그렇게 얘기 못해요.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.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. 남의 돈이기 때문에. 이해되시죠?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려면 자기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.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그냥 콧방귀 끼고 넘길 줄 알아야 돼요. 저는 별로 상관 안 해요. 저렇게 얘기해도. 웃기긴 하죠. 패닉이 아니래요. 코미디잖아요, 솔직히. 패닉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까. 근데 이제 별로 상관 안 해요, 저런 거. 의미가 없어요. 저런 거 막 얘기하고 막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. 그냥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
말하면 더 문제가 돼요, 오히려.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, 여러분. 이런 게 현실이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지금 시점 제가 뭐라고 했죠? 장 종가 이제 급락할 때 종가 매매 그리고 다음날 시초가 매도입니다, 여러분. 오늘 그 원칙대로 또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오늘 장 후반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점심쯤이거든요. 장 후반에 끌어올린다.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약간 있긴 있어요. 여기서부터. 그래서 요럴 때부터 또 마찬가지예요. 장 후반 매수, 장 초반 매도 지켜야 돼요. 왜 장 후반 매수, 장 초반 매도일까요?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코스닥이 후반 이게 종가죠. 여기가 종가죠. 여기가 종가고 다음날 시가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항상 여기도 종가 시가의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요. 오히려 시가가 0.2% 떴죠. 그러면은 장초에 매도를 하면은 0.2%의 그 시장의 힘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가 매수 그 다음에 시가가 0.76% 떴죠. 그럼 이거 이제 노리고 나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니컬하게 가는 겁니다. 물론 요럴 때 들어갔어요. 들어갔다가 개파락 맞으면 장 초반에 미리 매도해야 돼요. 개파락 한 순간부터 미리 매도, 미리. 아시겠죠?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, 제가. 이때 제가 이제 좀 저도 많이 좀 충격받았어요. 이렇게 빠지는데 더 빠졌으니까 충격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 빠졌다라는 건 이제 아무도 안 받아주는구나.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. 여기도 보세요. 음봉이긴 하지만 다음날 이제 갭 상승했잖아요. 그죠? 여기도 하고 갭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일찌감치 이럴 때 손절을 하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. 이렇게 갭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어요. 많이 없어요. 그죠? 오히려 잠깐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. 네, 이해되세요? 지금 제가 하는 말이? 이게 더 많아요. 이런 상황들이. 그래서 요렇게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. 하락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배우시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걸요. 자, 뭐 얘기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. 예,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대응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흔들리고. 근데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. 예, 이 정도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좀 기술을 더 갖고 또 이제 잘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요. 이런 장에서도 객관적인 분석과 대응을 빠르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계속 올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너무 흔들리는 게 제가 좀 눈에 보이는데 흔들리는 건 맞지만 거기에만 계속 연연하면 다른 어떤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좀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